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오리엔트 수업과 그리고 그 강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 어떠셨나요? 첫 수업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는데요. 음, 제가 몇몇 학생들 거를 점검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서 어, 방학 동안 준비했던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토픽으로 이야기하면 4와 5 단계인 것 같습니다. 4급이나 5급 그 중간 정도인데요. 중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모두 다 높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학년이 지금 제 수업 듣는 학년이 3학년 학생들이고 여러분들의 작문 실력과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어렵게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어려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수업은 여러분들 교재에서 뽑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교재는 그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강의 자료에서 동일하게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동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먼저 출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동영상 수업인데요. 동영상 수업은 여러분들 문법과 관련된 읽기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에 올라와 있는 PPT 수업은 여러분들의 듣기 자료인데요. 조금 더 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듣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숙제 검사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라고 썼다면 나를 낮추는 주어입니다. 그걸 썼을 때에는 뒤에 서술어에는 합니다, 해요 라는 높임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학생들이 이 부분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은 틀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고쳐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앞문장과 지금 문장의 다른 점을 아시겠나요? 앞문장은 저는 높여줬지만 서술어를 한다 라고 낮췄습니다. 평서문이죠. 이럴 때에는 주어와 서술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매우 어색합니다. 만약에 서술어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주어를 바꿔도 됩니다. 어떻게요? 저는 대신 나는 이라는 주어를 쓰면 됩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또 저는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두 문장 다 주어와 서술어가 어때요? 같죠? 그죠? 일치가 돼 있죠? 그런데 나는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오늘 학교에서 밥을 먹었다 이러면 틀린 문장입니다. 요런 사소한 디테일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신다면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쓰기 실력은 제가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발음과 맞추어서 조금 더 긴 문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수업은 연결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3개의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하거나, 뭐뭐하게, 그 다음에 뭐뭐하고 라는 겁니다. 진도를 나가면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어미가 뭐냐? 연결어미는 용언의 어간에부터 다음 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말입니다. 한국어의 다양한 연결어미와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의 제약에 대해 알아두면 어떤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밑에 볼까요? 뭐뭐하거나 해서 볼게요.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죠. 용언이라는 건 형용사나 동사를 이야기하고요. 대부분 서술어로 사용됩니다. 볼게요. 토요일에 여행을 하거나 이 하거나의 기본형은 하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거나의 기본형은 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어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부분은 어미라고 이야기하겠죠. 하거나의 어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입니다. 하다가 기본형이고요. 하다를 번영해서 하다, 하거나, 하고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죠. 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들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걸 어간, 변하는 걸 어미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제가 PPT 파일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거나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아프다겠죠? 그쵸?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아프겠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문장과 뭐뭐하거나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하여 두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나타난다 라고 가지고 있어요. 또는 아니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or입니다. or, and가 아니에요. or. 이거 A or B, A 아니면 B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문을 한번 볼까요? 토요일에는 여행을 하거나 책을 읽어요. 토요일에 여행을 하거나 책을 읽어요. 하거나 앞에 여행, 뒤에 책이 있죠. 이 사람은 여행만 하거나 책만 읽거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행도 하고 책도 읽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셨나요? 볼게요. 아프거나 힘들 때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면 아마 집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여기 볼까요? 어머니 생각이 날 때는 언제인가요? 아프거나 힘들 때. 이해되시나요? 아프거나 힘들 때. 아프거나 또는 힘들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외출할 때는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낀다. 외출할 때에는 모자를 쓰거나 or 또는 선글라스를 낀다. 선글라스를 낀다. 이해되시나요? 모자와 선글라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뭐와 거나는 선택과 관련된 문장에 있습니다. 선택은 choice, 영어로 choice겠죠. 두 번째, 주로 뭐뭐하거나 하다의 모양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뭐뭐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장을 한번 볼까요? 무리하면 피곤하거나 해서 몸이 약해진다. 무리하면 어떻게 해요? 피곤이 많이 해져서 많이 해져서 피곤해지거나 피곤하거나 해서 몸이 약해진다. 무리하면 뭐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피곤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져요.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누가 뭘 부탁하거나 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을 누가 뭘 부탁하거나 하면 뭘 못하는 건가요? 부탁하는 게 커지면 뭘 못하는 건가요? 거절을 못하는 거죠. no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돈이 생기거나 하면 옷 사는데 다 써버려요.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옷을 사는데 사용한다라는 의미겠죠. 이해되시나요? 대부분 이럴 경우에는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거나의 모양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건 둘 중에서 어느 것이어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데 두 가지 선택 중 그게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봐도 되고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뭐뭐거나 간의 모양으로 쓰여 무슨 어느 등과 함께 쓰여 어느 것이든 가리지 않고 쓰인다 라는 거죠. 앞에 있는 3번과 조금 뜻이 다르죠.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되고 둘 다 안 해도 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만 이 뒤에 있는 뭐뭐한 거나 간에 라는 건 둘 다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볼까요?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간에 생명은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사람도 동물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간에 열심히 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죠. 둘 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건화와 관련된 문장이 있습니다. 건화와 관련된 문장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기억하시고 이 건화를 사용해서 4가지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뭐 또는 뭐뭐 아니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화를 사용해서 예시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일요일에는 잠을 자거나 빨래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1, 2, 3, 4와 비슷한 예문을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뭐뭐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목적이나 기준일 때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 뒤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문장을 볼게요. 지갑 좀 꺼내게, 가방 좀 주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뭐뭐하게 꺼내게, 가방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 가방 좀 주실래요? 그러면 가방을 달라는 이유는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갑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앞에 지갑과 가방 중에 이 사람이 더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갑이겠죠? 지갑을 꺼내는 게 이 사람에겐 더 중요한 일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이 개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숙제는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문장씩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뭐뭐하고입니다. 2가지 이상의 일을 함께 말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을 때 나는 말하기도 배우고 쓰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쓰기도. 그러니까 나는 말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말하기도 배우고 그다음에 쓰기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하는 것도 쓰는 것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뭐하고 라는 건 앞뒤의 문장이 다를 때에도 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말하기도 배우고 쓰기도 배웁니다. 배우고 배웁니다. 어때요? 동사가 같죠? 이럴 때는 말하는 것과 쓰는 것 둘 다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다를 때 어머니는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학생이고 오빠는 직장인입니다. 어때요? 나와 오빠의 역할과 직업이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요. 서로 반대되는 것도 쓰이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귤은 시고, 됐나요? 귤은 시고 김치는 맵다. 서로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비교할 때도 씁니다. 다음에
동사에 붙어 사용될 때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보다 시간 순서가 먼저 이루어질 때 사용한다 라는 건데요. 세수하고 옷을 입습니다 라는 건 옷을 입기 전에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세수를 먼저 한다라는 거죠. 나는 밥을 먹고 이를 닦습니다. 이건 뭔가요? 무엇부터 먼저 하나요? 그쵸. 밥을 먼저 먹는 것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닦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동사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수단이나 방법일 때 사용합니다. 주로 타다 뒤에 많이 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여기 타다가 기본형이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가는 뭔가요? 타라는 거죠. 봅시다. 지하철을 타고의 앞에 있는 명사가 뭐죠? 지하철이죠. 그럼 뭔가요? 이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이해됐나요? 무엇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에 가죠? 학교에 갑니다.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학교에 가기 위해서 타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즘이 아니죠. 작년에 보니까 베트남 학생들 중에 자가용은 아니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오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타다 앞에는 운송수단 그 어떤 것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거나, 개, 고 이렇게 세 가지 연결 어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나에는 4개, 개에는 1개, 고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1번에 2개, 2번, 3번 이렇게 해서 4개 예시문을 만들면 됩니다. 이건 제가 PPT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서를 지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공지사항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영상 강의를 보고요. 동영상이 연결이 안 될 때에는 유튜브에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주소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로 들어야 출석 표시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연결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제가 과제를 보고 여러분들의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결 어미, 거나, 개, 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PPT 강의 자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예문을 만드는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PPT는 여러분들 숙제와 듣기 평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강의 자료를 듣기 위해서는 과제란을 들어가셔서 과제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과제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출력한 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번역하는 베트남 번역기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사전을 찾는 것까진 괜찮지만 번역기를 사용해서 숙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다음 주면 다시 얼굴을 볼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4월 둘째 주에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동영상과 PPT 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수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PPT 강의 자료를 눌러서 숙제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